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 마트 가기 겁난다는 말 빈말이 아니죠? 사과 한 알, 파 한 단 집어들기가 무서운 2026년의 고물가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의 노후를 지켜줄 최후의 보루가 흔들리고 있다면 어떨까요? 나는 집 한 채 있으니까 괜찮아. 국민연금 넣고 있으니 설마 굶기야 하겠어? 혹시 이런 안일한 마음으로 국가가 주는 공짜 수익권을 스스로 걷어차고 계시진 않나요? 남들은 다 챙기는 매달 수십만 원의 현금 흐름을 나만 놓치고 있다면 그건 실수가 아니라 여러분의 노후 자산의 구멍이 뚫리는 비극입니다. 자, 이 비극을 희망으로 바꿀 방법 이제 한번 알아볼까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평생 열심히 일했으니 노후는 국가가 알아서 해주겠지라는 믿음, 2026년 현재 이 믿음은 굉장히 위험한 도박이 되었습니다. 과거의 성공 방정식이 왜 지금은 독이 되는지 그 논리적 근거를 아주 냉정하게 짚어봐야 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2026년 우리가 처한 인플레이션의 성격이 과거와는 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물가가 오르면 금리도 올라서 은행에 돈만 넣어두면 어느 정도 방어가 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물가는 치솟는데 내 자산의 가치는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현금을 쥐고 있으면 앉아서 도둑 맞는 꼴이죠. 기초연금은 매년 물가 상승률에 연동되어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즉, 화폐 가치가 떨어져도 내 구매력을 지켜주는 유일한 실물 연동형 안전자산이라는 뜻입니다. 이 가치를 모르는 분들은 기초연금을 그저 용돈 정도로 치부하지만 이건 사실상 국가가 보증하는 물가 연동 채권과 다름없습니다. 두 번째로 인구 구조의 대변화가 가져온 폭지의 문턱입니다. 2026년은 대한민국이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며 국가 재정의 우선순위가 완전히 재편된 해입니다. 노인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어서면서 정부는 더 꼼꼼하고 까다로운 잣대를 들이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엔 다 줬다는데 왜 나는 안 돼? 라고 항변해봤자 소용없습니다. 이제는 소득 산정 방식이나 재산의 가치 평가 기준이 훨씬 정교해졌습니다. 특히 공시지가 현실화와 주택가격 변동이 심한 2026년 상황에서 내 집 한 채의 가치가 어떻게 연금 수급권을 박탈하는지 그 메커니즘을 모르면 앉아서 수억 원의 손해를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자산 구성의 함정입니다. 3040 세대부터 5060 세대까지 우리 국민 자산의 70% 이상은 부동산에 묶여 있습니다. 집값 올랐으니 나중에 이거 팔아서 살면 되지라고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막상 은퇴 시점에 다다르면 그 집은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기는커녕 기초연금 수급을 방해하는 거대한 장부상 자산으로 전락할 위험이 큽니다. 2026년의 경제위기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쓸 수 있는 현금이 없어서 발생합니다. 기초연금은 바로 이 지점에서 여러분의 막힌 혈관을 뚫어줄 핵심적인 현금 흐름의 원천이 됩니다. 과거에는 성실함이 최고의 미덕이었지만 2026년은 전략이 최고의 미덕인 시대입니다. 제도 안에 숨겨진 논리를 파악하고 국가가 설계한 안전망을 내 자산 포트폴리오의 기초로 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왜 기초연금의 대상인지 혹은 왜 대상에서 탈락할 위기인지 그 명확한 이유를 아는 것부터가 2026년 경제전쟁에서 승리하는 첫걸음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기초연금이라는 녀석은 어떤 원리로 우리에게 돈을 주는 걸까요? 복잡한 법전이나 계산기 대신 아주 쉽고 명확한 비유를 통해 그 속사정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기초연금의 핵심 원리와 함께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구체적인 수급 조건과 금액 산정 방식을 중학생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2026년 바뀐 기준에 내 자산이 어떻게 평가될지, 그리고 국민연금을 받는 것이 정말 기초연금의 손해인지 그 진실을 바로 확인해 보시죠. 자, 이제 한번 알아볼까요? 기초연금이라는 게 이름은 참 익숙한데 막상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돈이라고 생각하면 막막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걸 아주 쉽게 이해하려면 우리 사회라는 거대한 공동체가 운영하는 공동보험 혹은 사회적 배당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젊은 시절부터 이 나라의 경제 시스템 안에서 소비하고 세금 내고 아이 키우며 기여했던 그 모든 노력에 대해 국가가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당신의 노후를 함께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보내는 일종의 감사 인사 같은 거죠. 그런데 이 인사를 아무에게나 다 하는 건 아닙니다. 2026년 현재 기준으로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서 경제적으로 조금 더 도움이 필요하신 하위 70% 분들에게 지급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장 머리 아파하는 개념이 바로 소득인정액입니다. 중학생 아이들에게 설명해 준다고 생각하고 아주 쉽게 풀어볼게요. 여러분의 경제력을 측정하는 두 개의 커다란 바구니가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첫 번째 바구니는 여러분이 매달 실제로 벌어들이는 월급 바구니이고 두 번째 바구니는 여러분이 평생 모아온 재산 바구니입니다. 국가는 이 두 바구니를 모두 들여다보고 여러분의 성적표를 매깁니다. 먼저 월급 바구니부터 볼까요? 일을 해서 번 돈에서 일정 금액을 빼고 남은 돈의 70% 정도만 소득으로 쳐줍니다. 열심히 일하는 분들을 위해 일종의 보너스 공제를 해주는 셈이죠.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두 번째 재산 바구니입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 땅, 통장의 예금, 심지어 타고 다니는 자동차까지 전부 매달 이 정도 돈을 벌어다 주는 자산으로 환산해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한 채 가지고 있다면 국가는 이 집을 굴리면 매달 이 정도 수익이 난다고 볼 수 있겠네? 라고 가정하고 점수를 매기는 겁니다. 2026년 현재 공시지가가 현실화되면서 이 재산 바구니의 무게가 무거워진 분들이 많아졌고, 그래서 나는 분명히 소득이 없는데 왜 연금을 못 받지? 라는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현실적인 사례를 하나 들어볼까요? 경기도에 사는 70세 김철수 어르신은 현재 소득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사둔 아파트 한 채 가격이 올라서 시세가 12억 원이 되었죠. 김 어르신은 당장 쌀 3억을 현금이 부족한 에셋 푸어 상황이지만 국가의 계산기에는 부자로 찍힙니다. 반면 지방에 사시는 이영희 어르신은 집값은 낮지만 매달 국민연금을 100만 원씩 받고 계십니다. 이 두 분 중 누가 기초연금을 더 많이 받을까요? 놀랍게도 집값만 높은 김 어르신은 탈락할 수도 있고, 현금 소득이 있는 이 어르신은 일부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기초연금이 가진 자산의 역설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가장 화가 나는 대목이 하나 있을 겁니다. 바로 국민연금과의 연계 문제입니다. 내가 평생 성실하게 국민연금 보험료를 냈는데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다고 기초연금을 깎는 게 말이 되느냐? 라는 질문이죠. 정말 뼈아픈 지적입니다. 경제학적으로 보면 이건 형평성의 문제입니다. 이미 다른 주머니에서 국가의 혜택을 충분히 받고 있으니 한정된 국가 예산을 더 어려운 분들에게 집중하겠다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2026년 현재 이 제도는 거센 비판에 직면해 있습니다. 성실하게 연금을 부은 사람을 오히려 벌주는 꼴이라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정부도 이 감액 제도를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나는 국민연금 때문에 안 될 거야 라고 포기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는 뜻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부부가 같이 살면 왜 20%나 깎나요? 혼자 사나 둘이 사나 들어가는 돈은 비슷한데 말이죠. 이것도 일종의 규모의 경제 논리입니다. 둘이 같이 살면 난방비도 같이 쓰고 반찬값도 절약되니 생활비가 덜 들지 않겠느냐는 계산이죠. 하지만 2026년의 고물가 상황에서 이 20% 감액은 사실 현실과 동떨어진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함께 신청할 때는 이 감액분을 고려한 정교한 자산 설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초연금은 단순한 용돈이 아닙니다. 2026년의 불안한 금융시장에서 국가가 원금과 이자를 100% 보장하고 심지어 물가가 오르면 같이 올려주는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물가 연동형 연금입니다. 이 연금을 받느냐 못 받느냐는 단순히 한 달에 30, 40만 원의 차이가 아니라 여러분의 전체 자산 포트폴리오의 안정성을 결정짓는 핵심 변수입니다. 특히 3040 세대 여러분, 부모님의 기초연금 수급 여부는 곧 여러분의 미래 부양비 절감과 직결됩니다. 5060 세대 여러분에게는 지금 당장 내 자산의 형태를 어떻게 현금화하고 재배치할 것인가를 결정짓는 기준점이 되죠. 자, 그럼 우리는 이 복잡하고 까다로운 기초연금이라는 파도를 어떻게 넘어야 할까요? 내 소중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오늘 당장 실행해야 할 전략들이 있습니다. 단순히 운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제도의 허점을 이해하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가장 현명하게 내 자산을 재구성하는 방법 말이죠. 2026년에 변화된 기준에 맞춰 우리가 취해야 할 실전 대응책과 노후의 현금 흐름을 극대화할 수 있는 자산 배분의 지혜를 지금부터 하나씩 아주 구체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통장을 지키는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가장 궁금해했던 질문, 그래서 나는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하는가? 에 대한 해답을 찾아볼 시간입니다. 2026년이라는 격변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기초연금은 단순히 국가가 주는 용돈이 아니라 우리 자산 포트폴리오의 가장 단단한 기초 공사가 되어야 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바꿔야 할 생각은 바로 자산의 형태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집값이 오르는 것에만 열광해왔죠. 하지만 기초연금의 관점에서 보면 소득 없이 덩치만 큰 집은 오히려 내 노후의 현금 흐름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2026년은 부동산의 시대에서 현금 흐름의 시대로 완전히 넘어온 해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거주하는 집의 가치가 너무 높아서 기초연금 수급이 불투명하다면 주택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전략을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주택연금으로 받는 돈은 기초연금 산정 시 소득으로 잡히지 않는 아주 마법 같은 혜택이 있거든요. 내 집을 담보로 연금도 받고 동시에 국가가 주는 기초연금 자격까지 지켜내는 이런 입체적인 자산 관리가 지금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통장 속에 잠자는 돈을 다시 배치해야 합니다. 많은 분이 예금이나 적금에서 나오는 이자, 소득이 기초연금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잘 모르십니다. 금융 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그것이 고스란히 소득으로 잡혀 연금액이 깎일 수 있거든요. 특히 2026년처럼 금리 변동성이 큰 시기에는 이자 수익의 관리가 곧 연금 관리입니다. 자산의 일부를 비과세 상품이나 소득 산정에서 유리한 항목으로 분산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무조건 돈을 쌓아두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내 자산이 연금 수급이라는 권리를 방해하지 않도록 영리하게 배치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셋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나는 국민연금을 이만큼 받으니까
어차피 안 될 거야 라고 지레짐작하며 신청조차 안 하시는 분들을 정말 많이 봅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초연금은 신청조의 원칙입니다. 여러분이 신청하지 않으면 국가는 절대로 먼저 챙겨주지 않습니다. 설령 지금은 기준에서 조금 벗어나 있더라도 매년 선정 기준액이 바뀌고 자산평가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내 상태를 점검하고 두드려봐야 합니다. 2026년에 바뀐 제도 안에서는 작년에 안 됐던 분이 올해는 대상자가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건 구걸이 아니라 여러분이 평생 국가에 기여한 것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찾는 과정이라는 점을 잊지 마세요. 3040 세대의 여러분에게도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내 연금은 남아있지도 않을 텐데라는 냉소적인 시각은 잠시 거두셔도 좋습니다. 우리가 지금 기초연금 제도를 꼼꼼히 공부해야 하는 이유는 이것이 우리 부모님의 삶을 지탱하는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자 장차 우리가 맞이할 노후 표준 모델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이 기초연금을 정당하게 받으실 수 있도록 자산 구조를 함께 고민해 드리는 것, 그것이 가장 현대적이고 경제적인 효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의 포트폴리오에서도 국가가 보증하는 확정 수익을 변수로 넣고 은퇴 설계를 시작하십시오. 그 차이가 30년 뒤 여러분의 노후를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이제 긴 이야기를 정리해보려 합니다. 2026년의 경제위기 치솟는 물가, 불확실한 미래. 이 모든 단어들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지만 기초연금이라는 제도는 우리가 최소한의 품위를 잃지 않고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설계된 국가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은 오로지 여러분의 관심과 전략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의 통장에 매달 꽂히는 든든한 숫자로 변환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경제적 자유는 단순히 돈이 많은 상태를 뜻하지 않습니다. 내가 언제, 어디서, 누구와 시간을 보낼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갖는 것이 진짜 자유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권은 매달 끊기지 않고 들어오는 현금 흐름에서 시작됩니다. 기초연금은 그 흐름의 가장 밑바닥을 지탱하는 단단한 안반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노후 설계를 더 선명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어렵고 복잡해 보이는 경제용어 뒤에 숨겨진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 내일의 경제는 오늘 여러분의 선택으로 결정됩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이 더 현명한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가장 날카롭고 따뜻한 통찰로 곁에 있겠습니다. 불안해하지 마세요. 공부하고 준비하는 사람에게 위기는 언제나 기회의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여러분의 평온하고 당당한 노후를 저 내일 경제가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공유해주시고 우리는 더 깊이 있는 경제 이야기로 다시 만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지금까지 내일경제였습니다. 감사합니다.